경제 전문가의 원포인트 레슨.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이슈를 알기 쉽게 풀어드립니다. 대한민국 경제 고수와 함께 투자의 맥을 짚는 KBS 1라디오 경제쇼. 진행의 성기영 아나운서입니다. 4시 20분입니다. 한미 정상회담 좋은 출발로 이제 시작했지만 여전히 불확실한 그 관세 협상의 그 세부적인 내용을 담기 위한 실무 협상이 이어지면서 미국의 추가 요구가 계속 이어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뭐 국방비 증액에 이어서 또 미국 측과 협의 중인 마스가 프로젝트에도 미국 재무부에서는 미국의 그 조선업 지분 확보 가능성을 거론하고 나섰습니다. 국내 조선업계가 긴장할 수밖에 없는 이슈인데요. 거세지고 있는 미국 정부의 추가 청구서에 우리 정부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함께합니다. 어서 나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일단 한미 정상회담 성공적이다 이런 평가에도 불구하고 이제 관세 협상과 관련해서 진짜 문제는 이제 앞으로 나올 2차 청구서다. 이게 문제다. 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당장 뭐 공동 성명에 대한 합의 문서가 있는 것도 아니고요. 네. 또 관세에 대해서 뭔가 좀 명문화하는 거. 이것에 대해서 미국 측이 좀 소극적이다. 이런 보도가 나오던데 이건 네. 우리나라하고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하고도 마찬가지로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다른 나라하고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네. 마지막까지 미국에 더 유리하게 어떤 의사결정을 공동 성명서에 담아내기 위해서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고요. 네. 다만 우리 청취자 여러분께 이런 말씀 드릴게요. 저도 한미 무역 협상 정상회담을 한 2시간 40분 동안 다 지켜봤거든요. 예, 네. 방송에서 지켜봤습니다. 방송에서. 평론하면서. 평론하면서. 네. 그랬었는데 우리는 공개된 부분만 봤죠. 네. 공개 회담만 봤죠. 네. 비공개 회담은 아무도 못 봤죠. 비공개니까. 예, 그건 아무도 못 봤습니다. 그러면 공개 회담에서의 내용만 보고 성공적이다라고 우리는 평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제가 성공적이지 않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개 회담만 가지고 성공적이다라고 평가하기에는 네. 좀 이른 감이 있다. 결과적으로 민감한 얘기들은 비공개 회담에서 집중적으로 이야기 나눴을 가능성이 있고 네. 지금부터 이야기 나눌 그 민감한 주제를 가지고 네. 아마도 비공개 회담에서 이야기했을 가능성이 있고 네. 그것이 결국은 양국 간의 공동 성명서 조인 스테인먼트라고 합니다. 그러면 백악관에 우리나라는 대통령실에 각각 우리는 어떻게 협의를 했다라는 디테일한 협의문이 담겨야 되는데 아직까지도 그 협의문이 안 올라간 것을 보면 네. 아직까지도 줄다리기 싸움을 하고 있다. 우리가 예단하기엔 좀 이르다 이런 상황이라고. 우리 정부가 자동차 관세 15%하고 반도체 의약품의 최혜국 대우 명문화 이걸 요구했는데 네. 미국이 이제 응하지 않는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은 상호 관세 부문을 논했고 예. 이번에는 품목별 관세 부문을 잠깐 논하는 것인데 네. 역시 다른 이런 우리나라가 주력 산업이라고 일컫고 있는 자동차 부품 산업 이런 여러 영역에 걸쳐서 최혜국 대우를 해달라. 네. 근데 이 부분 한번 이렇게 말씀드려볼게요. 최혜국이 많으면 어떻게 되죠? 최혜국이 의미가 없는 거죠. 없어지죠. 네, 그러니까 네. 반에 30명의 학생이 있는데 29명이 최혜국 대우를 받는 학생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네. 그러면 이게 큰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없는 최혜국 대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조차 지금은 또? 확답을 예. 안 해주고 있다. 네. 이것은 끝까지 마지막 조인 스테인먼트가 발표되기 전까지 미국 측의 요구를 더 들어달라라는 그런 입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명문화가 되면 좀 어떻게든 한 번 이렇게 딱 결정이 되면 그 네. 이후에 대책을 쭉 마련하면 되는데 네. 명문화가 안 된다는 건 이제 불확실성이 계속 있다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행정부 관계자 발언 하나하나에 또 민감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그렇습니다.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이제 트럼프 행정부가 인텔의 그 반도체법에 근거한 그 보조금을 네. 지분으로 확보하겠다 이렇게 발표한 적이 있고 또 이번에는 반도체 다음으로 조선업에 대한 지분을 확보할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인텔 지분 확보는 이제 뭐 반도체법에 근거했다고 하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보조금을 지급하는 대신 네.
그만큼 지분을 우리에게다 공유줘라. 그러니까 미국에서 돈을 버는 과정이니까 네. 미국의 세금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미국이 만들어 놓은 인프라와 소비 시장을 확보하는 거 아니냐. 네. 그러니까 거기서 얻는 효용의 일부를 미국에게 돌려줘라. 돌려주는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네. 지분의 형태로 줘라라고 압박하고 있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우리 그럼 조선업도 지분 확보를 하겠다는 의지가 지금 있는 거예요? 으름장인 거예요? 다른 속내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세요, 교수님? 그 부분은 굉장히 강한 의지가 있어 보인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겠는데요. 어쨌든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옮기고자 하는 것은 네. 그 기업이 그 밸류체인이 미국 거였으면 좋겠다. 상당 부분. 그러니까 한국이 투자한 것의 상당 부분을 미국 것으로 만들고 싶다. 이게 예를 들면 전략적으로 필요한 중요 산업들. 예를 들면 히토류도 마찬가지인데요. 네네. 좀 다른 사례겠지만 히토류 자원 개발 사업에 적극적으로 뛰어들면서 MP 머터리얼스라는 히토류 개발하는 이 기업의 네. 대주주가 정부가 된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을 정부가 통제하려는 공기업화한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러면 다양한 의사결정권이나 거부권을 행사할 수도 있어요. 네. 그런 식으로 자국의 유망한 혹은 주력 산업 혹은 안보와 직결된 이런 산업만큼은 오히려 정부가 어느 정도 지분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림을 그려간다. 인텔도 대표적인 사례고 MP 머터리얼스도 대표적인 사례가 되는 거죠. 네. 어쨌든 그러면 이제 미국 조선업계 재건을 돕는 마스카 프로젝트를 추진 중인 국내 조선업계도 지금 좀 우려가 많이 될 것 같아요. 이런 상황이면요. 네, 그 부분이 굉장히 많이 우려가 됩니다. 그 동안에는 그러니까 비공개 회담에서 정상 간에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 추정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이견이 있던 부분을 더 집중적으로 논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이견 중에 이미 무역 합의에서 나왔던 미국에 투자한 그 투자금에 수익이 발생할 때 네. 그것을 우리 서로 리테인하겠다라는 표현. 리테인이라는 그 단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그러니까 리테인을 국민의 것으로 가져오게 하겠다라는 게 트럼프 입장이었고 네. 우리 측 입장은 네. 그 리테인이라는 단어를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에 또 유보하는 과정. 그러니까 좋게 해석한다면 1, 2년 정도는 미국에서 투자한 수익을 미국에 또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1, 2년 정도 유지하다가 네. 그 이후의 수익을 가져오는 방식. 네. 이렇게 우리는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근데 이 리테인의 개념을 심지어 지분으로 줘라라는 방식으로 해석한다면 네. 이 이견이 계속 있는 거겠죠. 근데 그 이제 공기업화란 아까 표현을 하셨는데 기업의 지분이라는 걸 아무리 정부의 협상이라고 해도 마음대로 줘라 마라 할 수 있는 건가 이런 생각부터 드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도 이것은 어쩌면 식민지 시대로의 회귀다. 약탈 경제로의 회귀다. 강대국이 예. 약소국에게 주권을 빼앗고 너 노동력도 줘. 거기 갖고 있는 자원도 우리한테 내놔. 네. 빼앗아 가는 거 식민지 시대랑 다름없죠. 이렇게 강대국이 관세율로서 압박을 가하고 네. 관세율 내려줄게 대신 미국에 투자해줘. 투자한 거 수익 가져가지 말고 우리 지분으로 줘. 이런 방식의 접근은 기존에 있었던 그리고 오랫동안 형성되었던 자유무역 체제를 붕괴시키는 거예요. 자본주의의 그러니까 근간을 관세율이 흔드는 거예요. 똑같이 있는데 뭐 무역 환경이 변했다든가 아니면 돌발적인 어떤 경제 상황이 생겼다든가 해서 아니면 미국이 더 기술이 하여간 있다든가 해서 네. 먼저 기여하는 부분이 많아서 가져간다라면 좀 모르겠는데 그렇죠. 일단 관세를 더 높여놓고 거기에 대해서 너희가 더 내놔라 이렇게 되면은 지금 말씀하신 그 맥락과 어느 정도 굉장히 공분을 사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예. 그냥 이게 저는 약탈 경제라는 표현을 좀 썼어요. 예. 기본적으로 우리 자유무역 체제 하에서 우리가 미국에 수출을 많이 하고 있는 이유는 뭘까요? 우리 기업의 경쟁력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의 경쟁력, 반도체의 경쟁력, 네. 또 우리 아이돌들이 뭐 여러 한류 컨텐츠를 수출하고 있다. 경쟁력이에요, 다. 네. 이게 무역 체제가 불균형해서가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억지로 그 체제를 바꾸는 네. 없던 것을 갖게 만드는 이런 것이 약탈 아닌가. 실제 미국에 있는 세계적인 여러 언론들도 이거 약탈이다, 강탈이다 이런 표현까지 쓰고 있어요. 미국 언론들도요? 네, 그렇습니다. 그 한국이 미국과 합의한 1,500억 달러 네. 그 조선업 투자 패키지가 그럼 어떤 내용이 지금 담겨 있는 거예요, 교수님? 네, 일단 기본적으로는
미국이 과거에 정말 번영했었던 조선업이 지금 완전히 없어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2024년 기준으로 전체 만들어졌던 조선 건축량이 축조량이 1,900여 척입니다. 그중에 미국에서 만든 배가 몇 대인지 아십니까? 글쎄요. 거의 두 척입니다. 두 척. 아 그거밖에 안 돼요. 예. 아 거의 완전히 쪼그라들었군요. 그러니까 완전히 쪼그라든 거예요. 네, 네. 근데 그러니까 이거 전략적으로 봤을 때 해군 군함을 만들기 위해서 배를 만드는 능력은 필요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한국 아무리 생각해봐도 중국한테 그걸 요청받을 수는 없잖아요. 적대 국가로 규명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해군 군함을 만들고 해운선을 만들고 할 때 한국이 같이 도와줬으면 좋겠는데 처음에 그게 굉장히 좋은 신호라고 생각했는데 네. 미국의 조선소를 져줘라. 그리고 그 지분의 일부를 미국에게 줘라. 아. 이런 방식은 다 뺏어간다는 거죠. 근데 관세 협상 직후에 대미 투자에서 발생한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간다고 했다면서요. 네. 맞죠? 그렇습니다. 자, 앞으로 어떻게 풀어가야 돼요? 그러니까요. 교수님? 그러니까 저의 의견을 드린다면 네. 이 90%를 가져간다는 것이 언제까지 어떤 방식으로 가져가느냐가 중요한데 저의 네. 해석은 네. 부디 2년 정도 네. 트럼프 정권의 뭐 정치적인 입장도 있으니까 2년 정도는 뭐 미국에 계속 유보해서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가져가게 해주고 그리고 2년 후에는 그 수익을 우리 것으로 가져오게 만든다라는 네. 방식으로 적절히 합의점을 찾아갈 수 있지 않을까. 이걸 평생 유보하는 방식은 안 될 것이고 1년 혹은 2년 뭐 정치적인 입장을 고려했을 때 어느 정도는 유보 그러니까 재투자하는 거죠. 거기서 거두는 수익을 한국으로 가져오는 게 아니라 재투자하는 방식으로 몇 년은 하게 해주고 그 이후에는 우리 것으로 가져올 수 있게 합의점에 도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건 또 어떻습니까? 하워드 로튼이 미 사무장관이 한 방송에 출연해서 한국과 일본 등의 자금으로 국가경제안보기금을 창설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서요. 네. 정말 이게 가능한 건가요?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 한국도 뭐 3,500억 달러를 투자하고 네. 일본도 그렇고 EU도 그렇고 여러 권역들이 이렇게 대규모 투자를 단행하고 있단 말이죠. 그럼 투자한 것에 따른 수익성을 어떤 방식으로 미국 현지에 맴돌게 다시 본국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본국으로 회수해야 투자지 본국으로 회수하지 못하게 만드는 건 투자가 아닙니다. 그거는 네. 그건 지원이죠. 그렇죠. 일방적으로 주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건 말 그대로 약탈인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한다는 것은 투자를 해주고 네. 우리가 거기서 돈을 벌어가게 해주는 거가 맞는데 돈을 벌어가지 못하고 그것을 자국의 유리한 안보 기금의 형태로 구축해 나가겠다. 이것은 정말 약탈적 경제를 다시 구현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대통령 비서실장 강훈식 실장이 브리핑에서 트럼프 시대의 통상협상, 안보협상의 뉴노멀은 계속 끊임없이 논의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 바뀌고 요구하는 게 많아지니까 논의할 수밖에 없다는 상황은 이해가 되는데 네. 이 논의가 계속 길어지면 협상이 네. 길어지면 산업계는 어떤 계획도 못 짜고 너무 어려울 것 같거든요. 그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저는 정말 많은 기업들을 이렇게 경영전략회의 만나시죠? 참석하고 네. 만나고 있지만 지금 뭐가 어떻게 될지 알아야 그것에 맞춰서 경영전략을 꾀하는데 네. 뭐가 어떻게 될지 아예 모르니까 네. 아예 일단은 지켜보자예요. 뭐 앞이 보여야죠. 그럼 신규 투자를 못 하는 거예요. 네. 그럼 신규 투자를 못 하면 우리나라 일자리가 줄어듭니다. 그렇죠. 저는 이게 가장 걱정이에요. 두렵습니다. 너무나 사실. 큰 불확실성이고 네. OECD에서 지난달에 보고서를 냈는데 부제가 뭐냐면 불확실성과의 싸움이에요. 불확실성과 싸우는 과정이에요. 지금 그만큼 이 지정학적 횡포가 너무 거세서 정말 우리 측 그 외교부나 이런 정책 의사결정자들이 정말 유연한 태도로 어떻게 협상을 이끌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많은 관심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합니다. 그 이제까지 우리가 알았던 협상 방식과는 너무나 달라서 네. 우리뿐이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무척 당혹스럽긴 마찬가지일 것 네. 같은데 이게 끌려가지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네. 다른 돌파구가 있는 건지 이런 고민이 좀 되고요. 네. 앞서서도 저희가 잠깐 얘기를 짚어봤는데 이제 미국 그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가 미국 내 법원에서 제동에 걸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혹시 네. 이게 이제 대법원에서도 무효화 된다라면 네. 이제까지 관세 협상은 어떻게 되는 거죠? 자, 이제까지의 관세 협상은 무효화될 수 있겠죠. 네. 일단 기본적으로 시나리오를 짜본다면 네. 이 대법원에 항고를 해서 3심에서는 어떻게 될지는 우린 지켜봐야 됩니다. 그러나 네. 지켜봐야 되지만 뭐 된다 안 된다 의견이 좀 분분하긴 하지만
저는 이것은 또 다른 불확실성이다라고 가정하고요. 네. 근데 3심에서 만약에 이 상호 관세는 무효다라고 하게 되면 그동안에 걷었던 상호 관세 세입을 환수할 가능성은 있죠. 네, 그런 부분이 있고요. 다만 그걸 전제로 미국과 여러 나라들이 무역 합의를 해왔는데요. 네. 얼마큼 투자할 거야라는 약속을 해왔는데 네. 그 부분은 사실 다시 제자리로 돌려놓기는 어려울 것이다. 또 한 가지 우려는 상호 관세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2심에서 1심, 2심에서. 네. 근데 상호 관세 말고요. 예. 품목별 관세. 아, 그거는 이것은 대상이 아닙니다. 네, 법이 다른 거죠. 그렇죠. 다른 네. 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호 관세는 대통령령으로 행정명령으로 네. 어떤 긴급한 상황에 수입을 금지하기 위한 조치를 단행할 수는 있으나 네. 그 법안에는 관세를 쓸 수 있다는 내용이 없다. 이게 1, 2심의 해석이에요. 네, 네. 근데 지금 논하는 이 관세는 상호 관세에 대한 이야기고 네. 품목별 관세는 행정명령으로 가능한 거예요. 네. 그래서 상호 관세율이 떨어진다 하더라도 네. 품목별 관세율로 또 이렇게 끌어올릴 수는 있습니다. 장치는 있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만큼 미국에 대한 신뢰감은 더 떨어지고 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나머지 국가들이 연대를 강화합니다. 네. 9월 3일 전승절이 있죠. 북중러가 만납니다. 네. 인도 모디 총리도 갑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세계 주요국들이 그럼 미국을 제외하고 어떤 방식으로 연대할까를 더 고민하는 과정에서 미국이 계속 이런 관세 전쟁으로 실리만 계속 가져갈 수 있을 거라고 보지는 않고 있습니다. 조선업뿐만 아니라 뭐 더 다양한 2차 청구서가 여러 분야로 날아올 것이라는 그런 예측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으로 조금만 더 짚어주신다면요. 네. 네. 어떤 분야에 대응을 해야 될지. 네, 추가적인 뭐 또 청구서가 분명히 날라올 수 있습니다. 그럼 예를 들면 미국에 제공하는 우리나라 주재원이 파견 나가거든요. 저도 이런 주재원 교육을 많이 가봐서. 근데 그 주재원들을 그 인력을 예를 들어서 그 주재원들이 다 기술 인재들이에요. 핵심 네, 인재들. 네. 그 핵심 인재들을 본국에 머물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기술 인재를 유출 당하는 거죠. 우리나라는. 그럼 산업의 근간이 흐트러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종류의 또 추가적인 요구도 할 수 있고요. 네. 또 그 밖에 조선업, 자동차 뭐 이런 앞단에 있는 밸류체인 네. 예를 들어서 부품업이라든가 네, 네. 각 앞단에 있는 원자재라든가 이런 영역도 다 같이 밸류체인을 미국으로 옮기라는 요구를 또 할 수 있고요. 네. 또 모든 산업에 걸쳐서 지분을 요구한다든가 투자한 만큼 수익을 다 가져가지 않고 더 많이 유보하게 만든다든가 이런 종류의 드라이브들은 충분히 가능한 트럼프식 여러 행동들을 보면 충분히 유추할 만한 방향성이다 생각합니다. 네. 우리 정부가 실무 협상하면서 앞으로 어떤 것들을 견제하고 수용해야 될지 그 부분도 끝으로 좀 짚어주신다면요. 저의 뭐 그 한 가지 의견은요. 예. 우리만이 제공해 줄 수 있는 카드를 하나 꺼내 들었으면 좋겠다. 혹은 상대 측이 그러니까 미국이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더 찾아서 공략했으면 좋겠다.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셨어요. 이번에 뭐 페이스메이커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네. 피스메이커 이런 것들도 네. 그 상대 측의 기분을 더 끌어올릴 수 있는 그 선호도를 가져오게 할 수 있는 그런 협상력을 보여줬어요. 근데 실리적인 협상에서 저는 끌어올 수 있는 카드가 뭐냐면 같은 10만 원짜리 선물을 한다 하더라도 이미 필요 없는 이미 많은 선물을 10만 원짜리 하나 더 하는 것보다 네. 너무나 필요한데 내가 지금은 없어 네. 할 만한 10만 원짜리 선물을 주는 게 훨씬 효율적이죠. 그게 그런 뭘까요? 관점에서 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미중 무역 전쟁의 과정에서 중국의 히토류 공급 제한이라는 그 조치가 미국에게 굉장히 뼈아프게 그렇죠. 작용했어요. 네.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미국 측에서 요구하지 않았던 거지만 우리도 히토류 필요하니까 우리 히토류 공동 개발 사업하자. 우리도 자원 개발 필요해. 네. 우리도 히토류를 안정적으로 조달받아야 돼. 그거 같이 공동 자원 개발 사업하고 그곳으로부터 이 히토류나 그 밖의 광물 자원을 우리 밸류체인에 안정적으로 조달받는 체제를 만들어 보자. 그럼 미국 본토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지역에. 근데 우리도 필요한 거예요, 그게. 네. 우리도 필요하면서 미국이 정말 그토록 원하는 것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더 적극적으로 카드로 꺼내 들고 네. 그리고 그 반면에 우리 것을 좀 지키는 그런 전략을 좀 강행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광석 한양대학교 겸임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경제 맛집 투자